조합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저는 조합이 직면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자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 두 번째, 임시총회 안건. 세 번째, 현 집행부 문제점. 네 번째, 차기 집행부 추진 요구사항. 우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회가 구성되고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고 완공이 되어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입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진행된 사항들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진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조합 해산총회를 열어서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고 입주도 했고 등기도 다 되어 가니까 그냥 조합을 없애버리고 끝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상가 분양도 해야 하고 진행된 소송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안 준 돈이 있으면 줘야 되고 안 받은 돈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조합 재산이 영원히 되어야 비로소 조합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여전히 조합원 신분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조합에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자료도 다 숨기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이상한 업체를 데려와서 이상한 계약들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조합장 해임을 하고 제대로 된 청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번 총회 안건을 설명드리고 후반부에는 비대위가 추진하는 청산 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회 안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의원 제도 구성 및 설립. 두 번째, 임원 임기제 도입입니다. 그리고 3호부터 6호까지가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에 대한 안건입니다. 먼저 대의원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합은 모든 일을 조합장과 이사 2명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회 회의록을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단 한 번도 의견이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3명의 의견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상 조합장 혼자 본인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이사 2명은 그냥 찬성 도장만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 수십 명을 뽑아서 이사회 안건들을 대의원 회의에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 비대위가 주장하는 대의원 제도입니다. 3명이 작당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먹기는 쉽지요. 그런데 수십 명이 작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굴러가는 조합들은 대부분 대의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감시하는 눈을 더 많이 만들자 이겁니다. 대의원제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대의원들 월급 없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만 교통비 정도만 받아갑니다. 다음으로는 임원 임기제입니다. 우리 조합은 임원 임기제가 없습니다. 종신제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조합원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조합원들한테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버카를 물 쓰듯이 쓰고 부닥다리 에어컨을 던져줘도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당당해지는 거죠. 그런데 임원 임기제를 도입하면 2, 3년마다 다시 선거를 해야 되니까 임원들이 조합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조합원들이 싫다고 하는 일은 못하지요. 조합원들이 시키는 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거부합니까? 임원 임기제도도 당연히 청산 과정 적용시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원들 해임 안건입니다. 먼저 황종률 조합장 해임 안건입니다. 첫 번째, 구형 에어컨 옵션 문제입니다. 2017년에 출시된 에어컨을 2024년에 생산된 최신형 에어컨이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조합원님 계십니까? 시공사가 저 따위 에어컨을 달아놓았으면 조합장이 앞장서서 시공사한테 항의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 조합장은 시공사 편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 출자금 문제.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전화해서 추가 분담금 나오냐고 수도 없이 물어봤을 때 우리 조합장은 뭐라 대답했습니까? 절대 안 논다. 오히려 돈을 나눠줄 수 있다. 매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입주를 한 달 넘겨놓고 4,200만원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거 뭔지 아십니까? 시공사는 벌써 2022년 9월부터 우리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추가 분담금 없다고 딱 잡아떼고 미리 이야기라도 해줬으면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입주 한 달 남겨놓고 가장 많은 84 타입 기준 4,200만원 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음은 신문초등학교 신축 공사 발주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기공사, 소방공사 같은 것은 조합이 직접 시공할 회사에 다이렉트로 발주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중간에 업체를 하나 더 끼워 넣어서 그 업체가 7억을 먹도록 도와준 일이 생겼습니다. 16억에 발주할 수 있었던 전기공사를 중간에 업체 하나를 끼워서 23억에 발주를 준 거지요. 그 중간 업체가 직접 시공할 업체한테 16억에 다시 하청을 주고 그 차액 7억 원을 먹은 겁니다. 이건 분리발주 의무 위반이라는 단순한 법률 위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심지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강득건설이라는 업체한테 넘겨준 겁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놓고 공사를 싸게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장이 앞으로 상가 분양은 어떻게 할지, 청산 사무는 어떻게 할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브릿지 잔압이자 반환 문제. 조합이 힘들 때 브릿지 이자를 잔압한 조합원들에게 나중에 그 돈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는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항조합장이죠. 그런데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달라니까 이제 와서 못 주겠답니다. 추가 출자금 폭탄까지 맞은 조합원들이 돈이 없어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이기주의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벌어졌고 조합이 패소했습니다. 이제 이자에 이자까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지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할까요? 다섯 번째, 분양가 문제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한 푼이라도 싸게 내 집 마련을 해보려고 조합원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합원의 공급가가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많은 조합원 세대가 있는 84 타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자들은 입주하기까지 분양가 4억 원에 확장비 1,730만원, 취득세 460만원 해서 총 4억 2,190만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합원들은 분양가 3억 5천만원에 중도금 이자 2,170만원, 중도금 대출 보증료 50만원, 행정용역비 1,430만원, 추가 출자금 4,220만원, 토지랑 건물 취득세 1,300만원 해서 총 4억 4,170만원이 들었습니다. 결국 조합은 사업 실패인 거죠. 이럴 거면 머리 아픈 일 없게 일반 분양을 받지 왜 조합원이 됩니까? 그런데도 조합장은 자기 덕분에 아파트가 다 지어졌다고 생색을 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조합원 개개인이 지은 겁니다. 10년 마음고생의 결과이고 뼈 빠지게 번 돈을 다 갖다 바친 결과입니다. 세상에 돈 갖다 주는데 집 안 지어주는 건설사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 겁니다. 조합장의 공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공급가가 더 비싸다는 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업 실패입니다. 1조 8천억짜리 사업에서 적자가 났으면 대장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합장은 아직도 뻔뻔하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2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분양 대행사 변경 문제. 일곱 번째, 분양 홍보관 운영 실태. 뒤에서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분양 대행사 계약 변경 문제입니다. 다운글로벌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조합의 업무 대행사입니다. 대표는 김경다라는 사람이고요. 그동안 우리 조합의 계약 체결은 거의 다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법률에서 반드시 공개 입찰을 하도록 정해놓은 것 빼고는 전부 다 수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 계약을 한 업체들은 대부분 다운글로벌, 김경도가 데려온 업체였습니다. 김경도가 대표로 있었던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D&M 프로퍼티라는 회사인데 오늘날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강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양 대행사가 더한 플래닝이라는 회사에서 D&M 프로퍼티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 수수료도 이렇게 바뀌죠. 무려 40억 5천만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분양 수수료를 기존 4%에서 7%로 올려줬거든요.
직원이 3명이고 새로 만든 지 45일 된 이 회사와 상가 분양 계획을 체결한 겁니다. 상가뿐만 아니죠. 조합원 결격 사유자의 아파트와 계약 취소된 오피스텔까지 전부 D&M 프로퍼티에게 맡긴 겁니다. 지금 우리 조합은 상가 분양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 3명의 신생업체에 분양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김경도가 지시했을 거라는 거 말고는 어떤 이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항정률과 김경도는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겁니까? 분양 실적이 좋은 분양 전문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신생업체에게 수수료를 40억이나 더 올려주면서까지 분양을 맡긴 걸까요? 그 답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조합장에게 청산을 맡겨놔도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아파트 상가에 분양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굳이 유라 2지구까지 분양 홍보관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양 대행사가 있는데도 유라 2지구 9프라임빌 8층에 있는 분양 홍보관에 들어가는 공과금 약 80만원과 직원 월급 220만원까지 저희 조합에서 대신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추가 출자금으로도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으면 이렇게 쓸데없이 세워나가는 돈이라도 아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라 2지구에 있는 분양 홍보관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쿠프라임 대표가 사망하면서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시행사의 부도로 보증금 3천만원이 묶인 상태라서 언제 해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청산을 못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 돈은 다 주고 받을 돈은 다 받아야 청산이 가능한데 보증금이 묶여 있으니 청산을 완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심지어 조합장은 이런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사 이중군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입니다. 조합의 상근 이사는 민법상 수임인으로서 민법 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말이죠.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조합의 이사는 우리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서 조합 사업 전반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조합장 1명, 상근 이사 2명의 업무 능력이 조합 사업의 성패를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사 이중군은 지난 취득세 증액 사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합의 이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법 지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합원이 직접 국세청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 공식 밴드에 알려줘도 이를 업무에 반영하기는커녕 제대로 알려준 사람을 조롱하면서 밴드에서 강퇴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건 무능함을 넘어서 자기를 이사로 선출해준 조합원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중군 이사는 조합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조합원에 대한 봉사하는 자세도 틀려먹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윗사람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것밖에 없지요. 결국 이중군 이사는 조합장의 충실한 거수기 역할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밴드에서 등기 관련 질문 답변하는 거 보셨지요? 조합 이사라는 사람이 등기 절차도 잘 모릅니다. 법무사에서 당연히 무료로 해주는 표제부 등기를 가지고 등기비를 무료로 협의했다고 자랑하는 수준입니다.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요? 뜻도 모를 겁니다.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이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조합이 적자 사업이 된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중군 이사는 오히려 자신 덕분에 조합 사업이 성공했다고 자아자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조합장의 총알바지 역할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이사 이중군은 더 이상 조합의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비대위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상근이사 이중군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차기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들입니다. 첫째, 대의원 제도 및 임원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둘째, 잔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경감하고 브릿지 잔압 이자를 우선 반환하여 조합원 부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현재까지 조합이 소송으로 쓴 비용은 40억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은 합의로 종결시키고 지연이자 절감으로 인해 소송건 조기 종결을 통한 빠른 청산을 시켜야 됩니다. 넷째, 임원 연봉 삭감 및 조합 사무실을 상가 내로 이전하여 조합 운영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찰을 통해 검증된 전문 분양업체를 선정하여
미분양된 상가를 빠르게 분양시켜야 됩니다. 자, 조합장은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4월 13일부터 잔금이랑 추가 출자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12%라는 연체이자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체이자는 당연히 내야 합니다. 지정한 날짜까지 돈을 안 내면 조합이 시공사에 돈을 못 주게 되니까요. 조합도 시공사에게 연체이자를 물게 되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조합원 전체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때 돈을 빨리 내도록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건 정상입니다. 문제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조합장은 연체이자를 12%로 정했습니다. 자, 오른쪽 공사도급 계약서를 한번 보시죠. 조합이 입주 지정 기간 말일 다음 날까지 준공 기성금을 못 주면 두산과 코오롱은 조합에게 5%의 연차이자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은 12%, 조합은 5%. 왜 7%나 차이가 나야 합니까? 특히 지금 잔금하고 추가 출자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신 세대가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조합장 때문입니다. 사업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예정에도 없던 추가 출자금을 4,200만 원이나 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큰 돈을 마련하기 힘든 겁니다. 결국 잔금을 못 내고 계신 데에는 조합장 책임이 큽니다. 이건 대단히 부당한 일입니다. 연체의 원인은 조합장의 무능이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든 조합원들을 정말 벼랑 끝에 세울 생각입니까? 저희 비대위는 이걸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송권 조기 종결입니다. 상가 분양만큼 중요한 문제죠. 조합이 연루된 소송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추진 발생된 소송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소송이 있을 수 있죠. 분쟁이 생겼을 때 원만히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매번 양보하면서 합의로 진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봤을 때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소송에서 받아낼 건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장이 벌이는 소송들은 그런 불가피한 소송들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줘야 할 돈을 안 주고 버티다가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패소하면 쓸데없이 또 항소하고 지면 또 상고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주고 지연이자는 지연이자대로 또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본 돈이 수백억입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능해서 또는 부도덕해서 발생되는 소송입니다.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냥 버티다가 소송 당하는 겁니다.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패소합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 변호사 물어줘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것도 조합 돈 가지고. 세 번째는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벌어진 소송입니다. 대부분이 부적격자나 제명자들이 관련된 소송이죠. 상가 분양과 관련된 소송도 많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들은 대부분 다 집니다. 이미 일부 부적격자나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송을 했었고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졌죠. 그런데 조합장이 또 항소해가지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혀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어쨌든 1심이나 2심에서 조합이 지는 걸 보면 아직 소송 안 한 사람들이 소송 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원 숫자가 처음에는 3,300명이 넘었었고 지금은 2,484명입니다. 부적격자와 제명자가 85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조합 가입 약정서에 따라 일정 금액은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돈을 안 돌려주니까 이분들 중에 55명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부적격자들이 승소했고 조합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돈을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그 위에도 50명 정도가 또 돈을 받아갑니다. 이제 750명 남았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소송 붙어봤자 조합이 질 것 뻔하니까 조합장은 빨리 나머지 분들도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누구한테 얼마나 돌려줘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사 용역을 줍니다. 이게 그 용역 보고서입니다. 마지막 줄 보이시죠? 300억 정도. 일단 300억 정도 추정됩니다. 여기 조그마한 이미지 날짜 보이십니까? 2021년. 그런데 조합장은 저 돈을 안 돌려주고 버팁니다. 이제 4년 지났죠. 이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났을 겁니다. 이제 이 소송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고 조합장은 또 하던 대로 버티다가 지연 이자를 더해서 물어줄 겁니다. 그럼 이 손실을 누가 떠안습니까?
우리 조합원이 따ans습니다. 추가 분담금이지요.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단 말입니다. 이미 판례까지 다 나와 있고 안 주고는 못 빼기는 돈들을 왜 시간만 끌어서 이자까지 부담합니까? 어차피 줘야 될 돈 빨리 주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고 청산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소송건이 걸려있으면 이자는 이자대로 늘고 청산은 청산대로 못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브릿지 잔압이자 반환 문제입니다. 2018년 PF 대출이 나오기 전에 조합이 가난했을 때 일입니다. 조합원들이 브릿지 대출 이자를 딱 석 달만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PF 대출을 받아서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돌려준다고요? 자, 여기에 문자 메시지 보이시죠? PF 대출이 나오면 바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이 문자 메시지 뿐만 아니라 조합 밴드에 글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조합장의 말을 믿고 우리 조합원들은 브릿지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아니라 수십 개월을 납부했죠.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기다리고 기다리던 PF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말을 바꾸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못 돌려받으셨죠? 그런데 일부 돌려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대납해준 브릿지 이자 금액만큼만 돌려주면 되느냐? 아닙니다.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PF 대출이 실행된 2020년 12월부터 계속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돌려줘야죠. 안 돌려줄 방법이 없는 돈은 빨리 돌려주는 게 이자 비용이라도 아끼는 길입니다. 그런데 조합장은 아직도 브릿지 잔압 이자를 돌려달라는 조합원들을 이기주의자라고 매도하면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 사례와는 다르게 아주 신속하게 반환된 돈이 있습니다. 상가 차입금 반환건입니다. 조합이 상가를 분양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14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건데요. 돈을 빌려준 이 14명은 당연히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합장은 이 14명과 합의서를 씁니다. 원금에다 이자 연 10%를 얹혀서 돌려주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브릿지 이자는 아직도 안 돌려주고 버티면서 이 돈은 왜 저렇게 순순히 합의했을까요? 자, 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채권 14명 중 1번에 항종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장이죠. 갑과 을이 반환할 금액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는데 갑도 항종률, 을도 항종률입니다. 셀프 연봉 인상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셀프 합의도 이렇게 잘합니다. 브릿지 이자를 돌려달라는 조합원들은 이기주의자로 매도하면서 소송에서 제주권 받아가라고 조롱까지 한 인간이 자기 돈은 이렇게 PF 대출이 실행되고 1년도 안 돼서 바로 챙겨갑니다. 이자만 6,300만원을 더해서 받아갑니다. 도대체 누가 사업 방해자입니까? 조합이 연루된 소송건이 진행되고 있으면 조합의 청산도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죠. 따라서 불필요한 소송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승소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질 것 같은 소송들은 빨리 합의를 보고 종결을 해야 합니다. 안 써도 될 돈을 2중 3중으로 쓸 만큼 조합 재정 상황이 좋습니까? 조합원들 브릿지 잔압이자는 더더욱 빨리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자를 잔압하신 분들은 조합이 힘들 때 솔선수범해서 조합원에 책임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돈을 못 돌려받고 있고 그 돈의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조합장이라면 당연히 이분들부터 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비대위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 개시 기준을 마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소송건들 중에서 필요성이 조금도 인정되지 않는 소송,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시간 끌기 위해 진행한 소송들을 빨리 찾아냄으로써 책임자로부터 소송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조합 집행부의 상가 분양 업무 진행 상황입니다. 우리 조합 생산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미분양 상가가 앞으로 추가 출자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할지, 아니면 추가 분담금을
더 발생시킬지 결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조합 측에서 밝힌 상가 분양률은 약 40%입니다. 몇 년째 40%에서 멈춰있지요. 다시 말해서 2023년 이후 상가 분양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조합장은 상가를 임대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장은 더한 플래닝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D&M 프로퍼티라는 업체를 데려옵니다. 김경도가 실소유주로 추정됩니다. 이 업체와 분양 대행 계약을 하겠다는 품위서입니다. 그에 따른 체결된 분양 대행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임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분양 사무실을 가서 상가 분양을 문의해 보시면 임대 계약을 하자는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조합장 논리는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임대 계약이라도 해놓고 공실이 아닌 상태에서 판매를 해야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 계약을 한번 맺으면 임대 기간을 얼마로 정하든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청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원 3명짜리 신생업체에게 분양 계획과 임대 계약을 맡겨뒀다는 겁니다. 임대를 하려면 전문가가 우리 상가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월세를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조합장 논리대로 임차인이 있다는 점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하려면 임차료가 높아야 합니다. 월세 100만원짜리를 5억씩 주고 사는 투자자는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상가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감정하고 그에 맞는 월세를 정해 임대를 해야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도가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인가요? 직원 3명짜리 신생업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비대위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주택 사업은 수많은 이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관심은 높지 않습니다. 착공을 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착공이 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맥이 탁 풀립니다. 그래서 착공 이후의 일에는 관심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2번이나 내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집행부도 바꾸고 규약도 바꾸고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무관심은 안 됩니다. 곧 열릴 임시총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셔서 저희 비대위의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조합장의 변명도 들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 조합원 여러분이 관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합장이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해임 안건이 부결되고 해임이 실패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합장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장이 조합원 무서운 줄 알아야 딴 마음을 못 먹습니다. 조합장은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우리 조합 청산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 조합의 주인이 누구인지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